그래서 170쪽에 있는 구의 방정식, 원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이제 한 정점 C라고 할까요? 로 가는 위치 벡터 C 벡터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점 P, 여기까지 가는 위치 벡터는 P 벡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이제 평면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래 버리면 이제 원이 될 거고, 공간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하면 이제 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원이나 구나 똑같다는 거죠. CP라는 벡터의 길이가 R이다. 그리고 CP를 이렇게 두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이제 P 벡터에서 C 벡터 뺀 거의 크기가 R이다.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도 되는 거고 구의 방정식도 되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평면 좌표 대입하면 원방, 공간 좌표 대입하면 구방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구의 방정식 파트는 별로 할 게 없고, 굳이 하자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접평면 해가지고 이제 구가 있을 때 구 위에 한 점을 주고 여기에서 접하는 평면 방정식을 구하시오. 접평면 방정식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 안 배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로 그냥 내용을 들어가면은 9-6번 보면은 4점을 지나는 구가 있다 해서 구의 방정식을 구하고 중심좌표 반지름 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굳이 더 추가로 설명할 거 없겠죠. 만약에 아까 했듯이 공간좌표라면은 이게 x, y, z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고, 여기도 좌표가 있겠죠. 공간좌표가 a, b, c라고. 그렇죠? 그럼 둘 사이의 거리 같은 거니까 일종의 x 빼기 a의 조금 이렇게 하는 게 거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거리는 r이다. 양변 제곱하면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전개해서 나오는 모양이 x제곱, y제곱, z제곱에 필요에 따라서는 1차항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필요하면 상수항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 구의 방정식 일반형, 이렇게 정리하는 게 표준형 이런 건데, 9-6번 같은 거 풀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일반형을 써야겠죠. 왜냐면 4점이라고 해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원점과 P점, Q점, R점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기다가 그냥 요 4개의 점을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된다 이런 건데, 대입하고 푸는 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고, 참 우연의 일치인데, 우연찮게도 이 세 점이 전부 다 XY 평면 위에 있습니다. 보이죠? 그쵸? 에? 뭐라고요? 이렇게 공간좌표가 있으면요, 원점은 여기고요. 그쵸? P점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2,0,0이니까 이 자리에. Q점은 1,1,0이니까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R점이 요 밑에 이렇게 있다는 건데, 어쨌든 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세 점이 지금처럼 이제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을 거냐면은 요 삼각형이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면 위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구가,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거 그림을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거. 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시 할게요. 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구가 이제 XY 평면과 이렇게 만날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식의 교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삼각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 점이 한 평면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서 외심에서 쭉 내려간 곳에 이 구의 중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건 이해 가요? 그림 다시 그려줄까요? 원점이고 2,0 그러니까 Z좌표 없다고 치고 2,0 1,1이잖아.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외심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빗변의 중심 여기. 그럼 이 구의 중심도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의 중심을 뭐라고 놓자? 1,0,C라고 놓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중심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놓고 풀어야 되지만 우리는 중심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나가는 곳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구의 방정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아이고, y의 제곱 그리고 z 빼기 c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이제 원점 대입하고 그다음에 요거 어디 갔어? r점 대입하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오케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 구의 방정식은 요걸로 구해야 되고 아까 여기서 대입해서 구해야 되고 중심좌표는 1, 0, C일 거고 반지름 R. 3번이 나온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3번. 9와 XY 평면의 교선은 원이다. 이 원의 중심좌표 여기죠. 이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셔. 반지름 뭐 1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살짝 조금 노가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원 풀 때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아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렇지? 그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9-7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의 Z좌표가 양수인 9가 있는데 XY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XY 평면이 이렇게 있어서 9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엄매 있으면 지나면은 이렇게 교선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요 교선의 방정식이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20이기 때문에 요 중심 좌표를 우리가 1, 마이너스 0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 가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제 구의 중심이 있다는 거고 현재 이 원의 반지름은 루트 20.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은 6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높이 36 빼기 20, 14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9의 중심 좌표가 Z좌표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 4다 해서 이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어렵진 않겠죠. 나왔으니까 중심 나왔으니까 9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고 뭐 9 바깥에서 근 점에서의 9 바깥에 있는 점에서 이 9의 접선을 그릴 때 뭐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건데 또 마찬가지인 게 접평면 같은 거 썼는데 옛날에는 9가 있고 9 바깥에서 접선 그리면 접선은 이게 무수히 나오겠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도는 모양으로 이해 가죠? 원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중심 찾고 거리 찾고 반지름 찾아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9-8번에 보면은 두 정점에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의 자체 방정식 이거 여러분 원할 때 배웠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러니까 9도 그런 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 증명은 배웠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였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난 알 수가 없잖아. 얘들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쟤도 절로 간다. 잘 가. 9-8번이 A점이 마이너스 2A, 0,0, B점이 A, 0,0, 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이 자치. 이걸 찾는 건데, 그쵸? 네. 그냥 할게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졸았나봐, 쟤 또 누구냐? 책을 떨어뜨린 게. 이거 배웠죠? 뭘 배웠어? A 대 B는 M 대 N?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외곽의 이등분선 또 배웠죠? 이것도 기억나요?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M이고 여기 길이가 N일 때 똑같이 이게 확립을 해요. 기억나요? 나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보통 하트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코리안 하트라고 이렇게. 미안해.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죠. 뭐 공간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를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또 A와 B를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다고 치자. 이해가죠? 내분점, 외분점, M 대 N으로. P란 점을 잡아서 PA 대 PB가 M 대 N이라면, 그러면은 요것 두 개가 M 대 N, 요렇게 둘도 M 대 N. 그럼 무슨 뜻이죠? 이게 이등분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해가죠? 요것 때문에. 마찬가지인 게 연장선 그면요, 이렇게 긋게 되면은 PA 대 PB가 M 대 N이고 요렇게도 M 대 N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M 대 N은 M 대 N이기 때문에 요 선이 이렇게 이등분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얘 때문에 거꾸로. 따라서 180도를 나눴는데 요 둘이 합입니다.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따라서 뭐예요? 이 두 정점을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원위의 한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B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PA 대 PB가 일정하면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거고, 그거를 지금처럼 공간 좌표로 옮기면은 뭐 9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방정식 나온다 이거죠. 내분점 좌표 찾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 찾아가지고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방을 찾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럼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게 그 혹시 닮음의 중심 배웠어요? 뭔지 모르죠? 맞아요. 닮음의 중심 알아요? 모르죠. 그런 걸 배웠었나 싶죠.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닮음의 중심이 요즘은 안 해요.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그게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누가 봐도 평행한 거야. 짧어 선이. 나 이거 어디 갔어? 아 이게 뭐 감기가 걸려나? 이렇게 목이 계속 마르냐? 아, 왜 그러냐? 자,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입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닮은 도형이에요. 대응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고 그걸 연장합니다. 그래서 세 직선을 그리는 건데 이렇게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요, 이 점을 닮음의 중심이라 불러요. 이거 안 배웠죠? 그렇죠. 요즘에 이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걸로 푸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면은 두 삼각형의 닮은비가 몇 대 몇인지 알겠어요? 닮은비는 몇 대면? 1대 3이죠. 그럼 이해 가요? 1대 3? 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게 있는데, 이 얘기가 응용되는 게 가장 최근에 내가 수업하다가 나온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문제였는데, 원방이 하나 있고 원이 있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뭐 원이 한 점을 P라고 부르고 이 점을 A라고 부를게요. 그 도형의 대칭 이동 같은 거 하면서 도형이 이동하면서 원위의 점을 A의 대칭 이동시킨 방정식을 구하시오.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원위의 점을 A에 대칭하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원이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A라는 점을 원위의 한 점에 대칭한 자취를 구하시오. 이해가요? A라는 점을 원위의 한 점. 그래서 원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은 얘를 여기에 대칭했으니까 점이 이렇게 될 거고, 원인 위의 점이 여기면은 얘를 대칭하는 점은 여기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하에도 그 문제가 있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뭐 원을 점에 대칭시킨 거야. 중심 찾아서, 그치? 중심 대칭 이동시키고 반지름 길이 똑같을 테니까 뭐 원방 딱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자취를 만들어도 되고. 반대로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A라는 정점을 원위의 점에 대칭 이동시켜라면은 여기에 이런 원이 나올 거란 얘긴데요. 이상한데? 이런 원이 나오겠네. 여기 나올 거란 얘긴데요. 이거 풀 때 이거 쓰겠다는 거거든요. 닮음의 중심. 여기가 닮음의 중심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대칭하는 점이니까 이거랑 길이 비가 1대1 아닐까, 이렇게. 그쵸? 그럼 쉽게 말하면은 얘랑 닮음비가 1대2 아닐까? 그치? 여기 반지름이 R이면 여기는 2R 아니겠어? 잘 가. 여기 중심도 있을 테니까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은 2배가 되는 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우연의 일치인지 고1 수업 때도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기하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2번 문제, 9-8번 2번 문제. A, B의 중점 자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한 정점과 9위의 한 점입니다. 한 정점과 9위의 한 점. 중점의 자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중점, 9위의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네들의 중점. 얘도 어쨌든 어떤 도형을 그렸는데 이게 뭔지 찾으시오인데, 이것도 방금 얘기한 닮음의 중심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심 찾아가지고 이게 중심이라면 그럼 여기도 중심 좌표니까 중점이니까 1대1 되는 곳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바깥에 한 점 좌표가 뭐죠? 0,0,3이 와 9의 중심은 원점이죠. 을 1대1로 내분하는 중점 좌표 찾아가지고
그렇지? 이게 1대 1이면은 닮은 비는 1대 2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반만큼 되는 9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 가나요? 외롭겠네. 더 나 같이 있어도 누구?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닮음의 중심을 이용하면은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쉽게 풀 수 있는데 안 배워서 뭐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이미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구의 방정식 문제고요. 챕터 4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분, 님 적분 가능? 님 미적 가능?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푸는 법 정도만 알려주고 장계산은 뭐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겠죠 뭐. 175페이지에 있는 9-9번 문제. 내가 이렇게 목이 좀 쉬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달달한 목소리인가? 내가 잠이 오는 목소리는 아닐 텐데. 잘 자요? 너 코 고는 건가? 어서 코는 골지 마야. P점과 Q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움직여 생기는 공면과 XY 평면, YZ 평면, ZS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요.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은 X 좌표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그쵸? 같은 X 좌표에 대하여 P라는 점은 X, 0, 코사인 제곱 X니까 요쪽 평면에 있을 거예요. P라는 점은. 이해가요? Y좌표 0이니까. 반대로 Q라는 점은 이제 Z좌표 0이죠. Q는 이 아래쪽 평면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 X축이고 Y축이니까 그냥 이제 바닥에다가 먼저 Q의 위치를 표시한다고 친다면 Y좌표가 1 빼기 sin X니까 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리지? sin X가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1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단 X범위 요 범위에서만. 그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1에서 0까지 떨어지는 모양 곡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가 0이면 Y가 1 나올 거고 이렇게 2분의 파이일 때 0이 나오는 뭐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Q점은 요 선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반대로 P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Z좌표가 코사인 제곱 X예요. 그렇죠? 이거 반각 공식 배웠죠? 뭐 이런 거. 그게 뭐였지? 그쵸? 이거 뭐 2분의 1배의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아니면 그냥 더 쉽게 하려면은 이게 어쨌든 코사인 값이니까 0 넣으면 1 나올 거고 1 넣으면 0 나올 0 넣으면 1 나올 거고 2분의 파이 넣으면 0 나올 거예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도 비슷하게 x에 0 넣으면 z값 1 나올 거고요. x에 2분의 파이 0 나올 거라고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겠죠. 뭐. 정확하게는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고 이건 수원에서 배웠던 거니까. 이쪽인가? 반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대로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몰라 어쨌든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P점은 여기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Q점은 여기 바닥 위에 움직이는 점. 이거 이해가죠? 이해가요? 같은 X좌표니까 적당하게 X좌표 같이 이만큼 벌어졌을 때 P점은 이렇게 있다는 거고 Q점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같은 X좌표에 대하여. 따라서 선분 PQ는 다음과 같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X가 0일 때는 이렇게 생기면
조금 진행하면 뭐 이렇게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선분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의 곡면을 그릴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럴 때 이 곡면이 바닥 뒤쪽, 옆쪽과 만나서 생기는 저 안에 생기는 요만한 부피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내용은 이해가죠? 졸리죠? 이해가죠? 아, 이렇게 목이 마르냐. 미치겠네. 이해가죠? 부피를 구할 때 기본이 뭐죠?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때 이만한 무가 하나 있어요. 강낭콩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부피 구할 때 기본은 축을 하나 설정하여, 그렇지? 이 축과 원점을 설정하여 원점에서 적당하게 떨어진 곳에서의 수직 단면 넓이를 알 수 있다면, 이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그 끝 좌표와 끝 좌표를 이용하여 부피는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그쵸? 아, 적분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 원점 놓고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단면은 이 삼각형일 거 아니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당연히 밑변은 이거죠. 1 빼기 sin x.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거 직각삼각형이고 참고로 높이는 이거고요. 그렇죠? 다 우리는 단면의 넓이를 아는 거죠. 이 넓이를. 뭐라고? 2분의 1에 1 빼기 sin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따라서 얘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하면은 부피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나머지는 뭐 다 할 수 있죠? 이거 2분의 1 상수는 내보내고 전개하면은 코사인 제곱 같은 경우는 반각공식으로 적분하면 되고 사인 x 코사인 제곱 x는 치환하면 되는 거고 적분. 각각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9-10번. 밖에 있는 점에서 9에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과 9로 둘러싸이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셔란 문제. 어쨌든 뭐 그림은 간단하게 그립시다. 중심이 원점이고 A가 6,0,0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 사이 거리는 6인 거죠 지금. 그쵸? 그리고 9의 반지름 현재 3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리고 접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접선의 접점들이 다음과 같은 원 모양을 이룬다 이런 거죠. 그 무슨 상상이 가죠. 상상이 안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일 파티 하는 꽃갈 모자 쓴 학생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는 이렇게 불면증 치료에 좋은가 봐. 너무너무 애들이 잘 자는데?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제 둘러싸인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요만한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꽃갈 모자 쓰고 있으면 요 꽃갈 안쪽의 부피를 구하시고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해가죠? 6이고 3인 거 이용하면은 뭐 3루트 3이고 여기 30도니 여기 60도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다르게 세팅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중심 원점 반지름 3짜리 원과 6,0자리에서 접선 그린 거를 상상해서 이 부분을 X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한다 라고 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겠다는 거고, 사실 회전체는 수능 범위가 아닐 텐데. 회전체가 옛날에 회전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회전체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라서 회전하면은 겉면은 원뿔이고 속에는 이렇게 이 활골 회전하는 것만큼 생기는 건 이해 가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원뿔 부피에서 요거 회전체 부피만큼을 빼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뿔 부피 구하고 회전체 부피 구한다 하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건 배웠겠지? 그냥 할게요. 이게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반지름 3자인 9니까 y제곱은 9 빼기 x제곱이라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9 빼기 x제곱이야 이게. 그치? 그게 회전하는 거니까 단면 넓이는 이제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단면 넓이.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은 여기부터 3까지 정적분 얘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원뿔 부피 구해서 빼면 된다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9단원이 대략적으로 끝났고 어쨌든 뭐 공식 자체는 평면좌표 공식이랑 똑같다 뭐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별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그 공간 도형의 방정식까지 가야 좀 어려워지지 좌표만 딱 짚어보면 어려운 게 없죠. 아니 근데 이거 어쩌면 좋아. 끝으로 10단원 요거를 해서 오늘 끝내버리고 요 연습 문제 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최대한 요거만 조금만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좀 참으세요. 시계가 막 몇 시인지 궁금하죠? 1시 48분이에요. 일단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 같은 경우도 앞서 배웠던 내용에서 크게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Z 좌표 하나 더 생겼다. 그러니까 성분도 Z 성분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고 뭐 크기 구하기, 벡터 합 구하기, 차 구하기 앞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딱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면은 방향 코사인이니까 요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방향 코사인.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적당한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A 벡터라고 이렇게. X축 양의 방향과 얘가 이루는 각 알파. 우리 각질 때는 그 반시계로 이렇게 도는 거 알고 있죠? 처음 드는 거 아니죠? 그러면 Y축 양의 방향과 얘가 이루는 각은 이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베타. 네. 다시 한번요. 각 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제 이게 X축 양의 방향이고 이게 Y축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각 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 벡터와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 좌표가 얼마일까요? 요 길이가 A 벡터 크기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 길이가. 그치?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건 이해 가요? 얘는요? 기존에는 얘 같은 경우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알파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각 축마다 양의 방향에서 반식으로 됐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여기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따라서 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X 성분은 이거, Y 성분은 이거.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네. 이해 가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요거의 크기는 얼마일까? 요거의 크기는 요거잖아. 따라서 뭐야? 요거의 크기가 1 나와야 돼요. 요 벡터의 크기가 1 나온다는 얘기는 코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베타의 합이 1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는 방향 코사인이라는 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요거 벡터입니다. 요 벡터는 당연히 요 벡터와 평행하고요. 크기는 1이기 때문에 요게 일종의 단위 벡터죠. A 벡터의 단위 벡터. 그래서 이것을 뭐 방향 코사인이라 부르는 거고, 각각 요것을 벡터처럼 쓰면은 이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방향 벡터다, 단위 벡터다,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공간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지금 방금 한 거 이거 각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반시계로. 네, 감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끔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베타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얘가 베타는 아니죠. 얘가 2파이 빼기 베타겠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 그쵸?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사인 2파이 빼기 베타가 이거라서 우함수라 이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베타가 아니라 이게 베타인 거예요. 이게 양의 방향에서부터 반시계로 된다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간으로 옮기면은 공간 좌표에서 적당한 벡터가 하나 있을 때 A 벡터가 이렇게.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망했네. 이거 어떡하지? 다시. 졸지 마.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 지금 졸면은 다음 시간엔 대표님 수업에서 안 조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적당한 벡터 하나 있을 때 X축 양의 방향과 이러는 거 이거죠. 이해가요? Y축 양의 방향과 이러는 건 이거고요. Z축 양의 방향과 이러는 거는 이렇게가 되겠네. 그 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습니다. 이거. 각각 A 벡터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은 그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A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요것을 방향 코사인이라 부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요것이 하나의 벡터로서 얘의 단위 벡터고요. 제곱해서 합하면 1 나옵니다. 뭐 그런 게 좀 추가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지금 이거만 갖고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당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도용 방정식이 들어가야 이제 조금 나오거든요. 당장은 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벡터가 있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것이 추가될 뿐 나머지는 뭐 평면 벡터에서 배웠던 거랑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